바로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엄청난 분들이 레주메 서비스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 진짜 아무도 지원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친절하게 메일을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리뷰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한 분 한 분씩 천천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가 너무 많았죠? 거짓말 못하겠어서 네. 저희가 딱 두세 분 해드린다고 했었는데 두 분이 딱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 없어 보이나요? 이거 지웁시다. 아, 네. 저희 기대보다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밑에 있어서 좀 밑에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부르면 좋을지를 생각해봤는데 뭐가 좋을까요? 직장님과 동료님으로. 아, 그래요? 정말 간단하고 단순하게 그럼 직장님부터 네, 가시죠.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해볼까요? 좋습니다. Education, Work Experience랑 Extracurricular, 그다음에 Additional Information 해서 저희 템플릿을 잘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구조상에서는 전혀 흠잡을 데가 없었던 레주메이고요. 에듀케이션 관점에서는 좀 더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직장님은 환경공학을 전공하신 분인 것 같은데 이게 환경공학으로 가시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비즈니스 쪽으로 가시고 싶으신 건지 좀 헷갈렸는데 좀 비즈니스 관련된 경험이 있다 혹은 관련된 수업을 들었다는 걸 강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랩에서 학부 리서치를 했다라고 네. 나와 있었는데 내가 리서치 능력을 강조하고 싶으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좀 더 구체화하면 바이오테크를 강조하고 싶으면 이 영역, 이 필드를 공부했다라고 하는 걸 추가하면은 이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친구가 이런 쪽으로 좀 더 스킬이 있구나라는 걸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그 자체여서 어떤 걸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느냐 그 의도에 부합하는 문장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어떤 리서치를 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리서처이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리서치에 대한 한 줄 정도 설명이 들어가면 충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Work Experience로 넘어가면 될까요? 네,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인턴 경험이 있으시고 두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신 것 같아요. 그 문법상의 수정이나 관사를 없애는 것 같은 수정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하나는 전략을 수립한 거고 하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주로 하신 것 같은데 두 프로젝트가 서로 다른 건 알겠는데 이 두 프로젝트에서 직장님의 스킬셋은 좀 다르게 나타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지원자 대비해서 다르게 한 게 있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분리 포인트에서 인덱스 리서치를 하셨는데 이게 스테이크홀더에 퍼블리시 됐다까지는 오케이요. 잘 쓰셨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게 달라졌는지는 안 보였어요. 어떤 리서치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어떻게 밸류에드가 되었는지 그 결과가 좀 미싱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항상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뭘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게 그래서 어떻게 다른 임팩트를 만들어냈는지 그래서 지원자가 이 프로젝트에 왜 필요했었을지를 증명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resulting in 부분에 대해서 부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 보셨겠지만 스타에서 리절트랑 타스크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두 번째 블렛이 다 리절트가 누락된 게 저도 가장 첫 번째 보이는 거였고 사실 저도 똑같이 처음에 가장 큰 혼란을 내가 한 거를 막 쓰고 싶은 거예요. 임팩트랑 상관없이. 근데 내가 했던 액션들만 써놓고 끝인 거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뭐 학교도 똑같잖아요. 시험 공부를 했어. 그럼 결과가 있어야 될 거야. 결국에는 A 학점 받았는데 이걸 했기 때문이야 라고 해야지 나는 공부를 했어 와 같은 지금 꼴이거든요. 공부를 했으니까 그게 어떤 결과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컨설팅을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경험자가 있으시니까 말씀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상사로부터 리서치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걸 수행했다까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모든 프로젝트에는 당연히 어떤 리서치를 하라는 인턴분께 내려지는 주문이 있을 거고 모든 인턴분들은 다 그걸 할 거예요. 모든 인턴분들의 레주메에 당연히 리서치를 했다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부분이 차별점이 될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중요한 게 뭔지를 우선순위화해서 분석을 했고 내부 팀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뽑아서 그 팀의 어떤 방향성이나 결정에 영향을 줬다 라는 건 굉장히 큰 임팩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리서치를 하라고 할 때 그 리서치 하나하나에 대해서 분석 방향성을 정해주진 않을 거예요. 그걸 아마 지원자분이 하셨을 텐데 또 그 디테일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써주신 거의 4개 정도의 분리 포인트가 사실은 다 리서치를 했다. 그래서 보고서에 그게 반영이 됐다. 까진 거예요. 근데 리서치를 했으니까 당연히 보고서에 반영이 됐겠죠. 그래서 직장에서 뭘 다르게 했는지를 더 명확히 제시해 주셔야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것들 얘기를 더 해주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항목이 리더십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직접 보지 못하고 글로만 보니까 지금 보여지는 인상은 시키는 걸 잘 하셨다라는 인상을 받은 것 같고 사실 시키는 걸 잘하는 회사에 가면 좋은 레주메이긴 한데 대부분의 외국계 회사는 시키는 건 이랬는데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리더십이라고 할 텐데 실제 면접관이 되어보니까 느끼는 건데 워크 익스피리언스의 가장 첫 번째 있는 블랙 포인트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의 머릿속에 우선순위대로 적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 먼저 묻게 되기도 하고 여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써서 신경을 쓰는데 첫 번째 있는 단어의 시작이 비주얼라이즈드 이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 보고 드는 생각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중에서 비주얼라이즈 시키시는 분들 있잖아요. 데이터 정리해서 잘 깔끔하게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단어였던 것 같은데 근데 뭐 문맥상 혹은 지원하는 잡의 성격상 비주얼라이즈가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면 그대로 두겠습니다만 리더십과 타스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에는 이 단어가 아니라 accomplished,라거나 achieved 같은 더 강력한 액션 버브가 이 사람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나 하는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 설명하실 때 어젠다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제가 바로 이해하는 어젠다는 미팅 어젠다예요. 테이블 오브 컨텐츠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어젠다를 개발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근데 그게 왜 중요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젠다를 보고 비즈니스에서 뭔가 기존에는 논의되고 있지 않은 영역을 나의 리서치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토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혹은 기존에 문제의식이 없던 걸 내가 문제의식으로 끌어냈다. 근데 이게 엄청난 큰 단어였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말한 대로 단어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이 문장의 호응이 조금 앞에는 엄청 큰 얘기를 해놨는데 뒤에는 약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그냥 프레임워크 중에서 다르게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좀 더 친절한 레주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레주메를 읽었을 때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불분명한 단어들이나 문장들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첫 번째 익스피리언스가 가장 중요할 텐데 임팩트가 좀 적었다? 그래서 차별화된 캔디데이시라는 생각은 좀 덜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써주신 부분들이 테크니컬한 게 많아서 사실 저희도 이해가 좀 어렵긴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TCFD나 CDP는 저는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찾아보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는 좋을 것 같고 그건 물론 환경공학 관련된 직무를 하실 때는 다 통용되는 용어일 테니까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익스피리언스 역시 인턴십 경험을 적어주셨는데 사실 결과는 잘 드러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투자를 하게 됐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투자 결정을 할 때 나의 유니크한 컨트리뷰션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리서치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져와서 투자 의사결정을 예스든 노든 했다가 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디테일 리서치라고 하면은 디테일이 나와야 돼. 근데 그 디테일이 없어요. 컨덕팅 디테일 리서치가 나왔어요. 그러면 디테일한 게 나오겠구만 하는 문장이 끝났어. 재무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과다했으면 그 과다한 비용이 왜 때문이었는지를 찾았다라거나 업계 벤치마크를 대비 이 성과가 월등하게 좋았는데 그 이유를 찾아봤다라거나 라고 하는 투자의 포인트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레벨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모든 문장이 두 줄 안에 끊겨 있는데 저는 사실 3줄까지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친절한 레주메를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궁금증이 들면 약간 읽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 상세하게 풀어서
세 줄 정도까지 늘려서 잘 설명해 주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successfully invested in two corporations라고 했는데 successful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성과 지표를 어떤 걸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성공적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KPI가 안 들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성과가 수치화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에서 그 인턴십 한 경험에 대해서도 그런 수치화된 성과가 없잖아요. 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인베스트먼트 관점에서는 사실 수치화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투자 자체가 수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 지표가 더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서포트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약한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어나리시스 스킬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collaborated with senior managers to conduct due diligence 이런 식으로 그런 collaboration 스킬이나 팀워크도 같이 보여주시면 좋거든요. 그럼 다른 스킬, 다른 분릿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뭔가 나는 협업을 잘하는 사람이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지금은 단순히 지원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시니어 매니저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차별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분릿으로 넘어가면 트랜스레이트라는 거 모든 인턴분들이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트랜스레이트를 쓰는데 밑에 랭귀지에 English Fluent라고 쓰셨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실 거라는 건 알아요. 통역회사에 지원하실 게 아니면 번역 스킬을 우리가 찾는 게 아니잖아요. 번역을 하는 것도 번역량도 다를 거고 얼마나 어려운지도 다를 거고 내가 이걸 얼마나 잘 정리했는지도 다를 텐데 그 임팩트가 사라져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Consolidated and translated global research materials related to ESG trends and climate change 이렇게 바꾸면 리서치 머티리얼을 단순히 번역한 게 아니라 여러 리서치 머티리얼을 종합해서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서 그 리포트에 사용되도록 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추가할 수 있는 건 홀 멤버라고 했는데 더 임팩트 있게 설명하는 방법은 숫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Entire company of X employees. 몇 명의 employee들로 이루어진 회사였는지. 그러면 10명에게 뿌려진 거랑 1000명에게 뿌려진 건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쉽게 저희에게 와닿는 게 다르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냥 리포트 만드는 게 다였다 하면 이 리포트를 더 잘 만드셔서 뭔가 피드백을 받으셨거나 칭찬을 받으신 게 있다면 그걸 정성적인 결과로 넣으셔도 좋습니다. 내가 번역한 것과 다른 사람이 번역한 거의 차이가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tracurricular 넘어갈게요. 사실 위에서 아까 이모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work experience에서는 리더십을 잘 못 봤어요.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extracurricular 보니까 또 팀 리더로서 엄청 리더십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또 되게 반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좀 더 리더십을 드러내셨으면 전반적으로 이해가 잘 되는 레주메였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연결되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리더십을 밑에서만 강조하지 마시고 위에서도 같이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Establish the strategy, 항상 strategy를 establish 하거나 analyze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다른 스킬셋을 강조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led cross-functional team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리더십이 너무 안 보였기 때문에 리더십을 좀 강조하는 분릿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스트래티지를 세웠구나. 어떤 스트래티지일까가 궁금했는데 뒤에 있는 건 상황이거든요. 프라이스 플럭추에이션을 풀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냐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 상황은 엄청 길어요. 저 뒤에 건 짧고 앞에 핵심은 더 길어야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내용의 비중이 다른 것 같다. 그리고 D2C 같은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약어를 쓰실 때는 풀어 쓰시고 그 다음부터 줄여 쓰시는 게 더 친절한 레주메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액티비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기존까지는 뭔가 비즈니스적인 매너들을 읽다가 갑자기 툭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전체 레주메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내가 디자인이나 이런 역량들을 보여줄 수도 있고 공학적인 역량을, 기술적인 역량을, 리더십을 보여줄 수도 있고 되게 축은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포커스가 어디인가, 내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어느 쪽에 강점이 있다고 느껴지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러면 방향이 어디인가를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앞에서 봤던 이 내용과는 조금은 생소하다라는 느낌입니다.
굳이 이게 work experience랑 연결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면 진짜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이나 아니면 가장 위에 에듀케이션 쪽에 넣으셔도 괜찮아요. 문장은 사실 가장 잘 쓰였습니다. 동의. A, CR 다 잘 쓰셨어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분리시였지만 지원하는 포지션이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어디셔널 파트로 들어가 보면 여기서 메딕과 인터내셔널 트래블 블로그 빼고는 사실 모든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걸 왜 쓰는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좀 더 차별점을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나라를 여행해 보셨거나 블로그는 어떤 내용으로 쓰시고 계시는지, 그게 굉장히 흥미를 자극해서 기억나게 하는 레주메일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너무 잘 작성을 해주신 것 같고, 큰 기업에서 서번트 리더십처럼 수행을 해야 하는 분처럼 보았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레주메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쉽게 바꾸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원하려는 회사랑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계라 할지라도 액티브한 리더십을 보여서 일하는 거가 이제 그 회사의 컬처 핏과 안 맞을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리더십을 잘 보여야 되는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회사의 문화와 관련된 그 컬처 코드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레주메를 거기에 싱크시켜야 되는데, 지금의 레주메는 액티브한 리더십과 스스로의 생각과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회사의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잘 스트럭처드 되어 있는 회사에서 그래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지원자로서는 적격인 레주메라고 생각이 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캔디데이트를 찾는 회사에게는 사실 그런 변화를 주도하는 성향이 잘 보이지는 않았던 레주메여서 다른 인턴과 나는 뭐가 달랐을까를 한번 잘 생각해서 녹여주시면 더욱더 훌륭한 레주메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디자인 컨텐츠 이 블랙 포인트가 ACR 다 한 문장 잘 담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문장을 잘 쓰고 있나? 헷갈리면은 요 문장을 기준으로 ACR을 보시는 게 좀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의 컨텐츠를 기원드립니다.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커리어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